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바로 문제. 다음 중 차별 표현이라 보기 어려운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반팔티, 2번 반바지, 3번 조현병 운전자, 4번 맹인. 근데 진짜 단어만 보면은 뭐다 알고 있는 맞아요. 단어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왠지 모르겠어. 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저희가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하나, 둘, 거? 셋. 자. 저희 세 명은 다 2번이고 수장님은 2번, 4번. 교수님 여기 혹시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저는 4번도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맹인이라는 표현.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약간 반팔티, 반바지 약간 비슷한 종류가 있잖아요. 예? 반팔티는 왠지 팔이 반이라고 해서 차별일 것 같고요. 반바지는 바지가 반이니까 바지가 반인 건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선생님? 초아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초아가 발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단하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신의 문해력과 함께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매가 반인 거지 팔이 반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소매. 뭐 예를 들어서 절단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팔이라는 것은 팔 길이의 정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민소매는 있는데 왜 반소매는 없죠? 그렇죠. 정확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서는 풀어서 반팔티가 문제라는 걸 안 거지 사실 평소에 되게 많이 사용한 단어거든요. 맞아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한테 이제 그 반팔 좀 갖다 줘 이게 아니라 반소매 티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맹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눈이 멀다는 뜻의 맹과 이제 사람 인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멀었다, 눈을 잃었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혹시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광희 씨 좀 짐작이 가시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알고 있었고 깊게 생각 못 해봤었어요. 보통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시각 장애에도 유형이 많고 또 이제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맹인이라고 부르면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3번은 어때요? 조현병 운전자. 그 만약에 이제 초아 씨가 운전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수 운전자, 아이들 운전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기사에 쓴다고 해봐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런데 사실 조현병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딱 특정을 해서 조현병 운전자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보통 TV에서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대중매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들리는 말 중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때를 쓸 때 뭐라고 하죠? 정답. 네, 그 땡깡 피우지 마. 맞죠? 네, 그 말은 어떨까요? 이 말은 근데 이 말은 그냥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제까지도 썼습니다. 진짜요? 근데 어제까지도. 저는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했냐면 굉장히 왜 귀여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저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막 뭐 사달라고 문방구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요놈 귀엽게 참 땡깡 피우네. 요놈 땡깡 좀 기가 막혀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땡깡의 원래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인데요. 예. 덴칸이라는 말이에요. 뇌전증 아시죠? 예. 네. 발작을 일으키는 그 뇌전증에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이 땡깡 부리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의 자가 모습을 발작. 보고 네. 아이들이 이 때를 쓰는 부리는 모습을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거기서 그래서. 유래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와. 일단 귀여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뇌전증 환자들을 희화화시키잖아요. 예. 과연 우리가 그 말 없으면 못 사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떼부리다, 떼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까지 악의 없이 했던 말이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이제 이 뜻을 아니까 이 말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언어를 생각을 담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구가 담고 있다면, 즉 언어가 담고 있다면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언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아차 싶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감수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사실 감수성은 좀 풍부하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아무도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감수성이 풍부해요. 투자는 저희보다 더 감수성 있게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언어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주변에도 진짜 외국에서 와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똥남아 예.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죠. 똑같은데 생김새만 조금 다른 거지 다 아시안끼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라는 그런 상처들이 이제 너무 깊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건요. 외국인의 정의가 뭘까요? 뜻풀이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 온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적이 대한민국자가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국인인지 아닌지, 즉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없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약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맞아요. 그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진짜 내가 불법을 뭐를 좀 저지렸다, 아니면 예. 진짜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면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네. 말씀하셨듯이 좀 유쾌한 표현은 아니죠. 그쵸. 우선 불법 체류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느낌이 잠재적인 뭔가 범죄자 이런 거를 연상시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우리가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럼 해봐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면 되죠. 미등록 체류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체류자. 그러니까 미등록 체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불법 체류자 온도가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요. 네.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네, 이번 언어 감수성 고사 역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 네. 기준으로 약 12만 명이 응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 게 네. 제가 뭐 얼마나 문해력이 뛰어난가를 오늘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전까지 제가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이 히어로. 네, 감수성 있는 목소리로 읽어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언어 감수성 고사에서 5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시각장애를 뛰어넘은 육상선수, 2번 갱년기 확진자를 위한 스마트 치료법, 3번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 4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풀어주세요.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않은 것. 네, 자 하나, 둘, 셋. 2, 3. 진짜 어려워. 다 맞췄는데요? 오. 네, 정답은 네. 한 3분 정도가 맞추신 것 같은데 3번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입니다. 아, 정확하게 보면 네. 일단은 장애를 뛰어넘는다, 이제 극복한다. 이 표현이 이제 왜 문제냐면 뭔가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라는 걸 별로 잘 못 느끼지만 장애는 이게 치료를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장애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애를 딛고 올림픽 금메달! 금메달!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부적절한 표현이죠, 사실은. 그 메달을 따신 분들이
장애를 이렇게 극복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력했을 뿐인 거죠.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장애를 극복하다라는 네.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도 네. 잘못된 게 맞나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장애랑 질병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병은 좀 일시적인 거죠. 네. 혹시 다른 예시로 그런 비슷한 게 있을까요 또? 국회 파행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국회가 파행 중이다. 그런데 그 파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아니 왜 파하다 할 때 있잖아요. 왜 파하다. 파. 우리 여기서 파하자. 파하자. 그럼 행은요? 파행. 행보의 행. 제가 파행. 저희가 약간 그런 저희가- 식으로 파행됐다 뭐 이런. 제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리 아닙니까? 행위 어떤 행위. 네. 파행. 먼저 끝. 예. 끝. 뭐 끝났다. 파자는 네. 예, 절뚝발이 파자예요. 에? 파가? 그리고 행은 단일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뚝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아니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절름발이 국회랑 똑같은 오.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 진짜. 어려운 한자로 쓰니까 잘 모르니까 막 쓰는 거죠. 예.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알고 써야 되고요. 과연 내 생각이 잘 담겨 있는지, 내가 정말 국회가 우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절뚝거리고 있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헤이 히어로. 네, 히어로도 여러분을 늘 배려해 쉬운 문제만 출제하려고 하는데 이번 문제도 쉽지 않네요. 이번 문제는 언어 감수성 고사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실제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차별의 의미가 포함된 문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주택 정책이 호텔 거지를 양산했다. 2번 서민 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 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3번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4번 전체 월급 생활자의 반이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200충도 못 되는 건가? 네,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미디어에 많이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맞아요. 접했던 말들이에요. 네. 그럼 문제 다 푸셨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2번이요. 네. 저는 3번 했고 다 4번.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요즘 그 신조어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안 좋게 쓰이는 신조어 같은데 저 200충이라는 자체가. 아, 그럼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왜 뭐 이렇게 진지충, 그렇죠. 아, 그래요? 막 그다음에 막 SNS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벌레충자를 써서 예? 지금 뭔가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예.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맞아요. 있잖아요. 뭔가 이게 열심히 일해서 이게 번 돈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비하하는 단어가 쓰인 거고 맞아. 사실 한 구인 사이트에서 예. 네. 이제 새로운 구직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200충 탈출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성실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런 비하 표현을 말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게요. 와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호텔 거지 이거는 확실히 차별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거지라는 말 자체가 맞아. 담긴 어감이 굉장히 네. 부정적이잖아요. 호텔 가면은 엄청 돈도 쓰고 비싼데. 막 호캉스도 하고 되게 좋은데 음. 모르겠어요. 뜻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호텔 거지. 한 2년 전쯤인가 정부에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하겠다고 네. 이제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자. 다시 본것 같아.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좀 비하하는 말인데요. 호텔 거지. 이 거지라는 표현이 사실 남한테 빌어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마치 뭐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받는 혜택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나쁜 표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나쁜 표현. 이 기사를 봤는데 예. 이제 빌라촌에 사는 학생들을 빌라거지. 그다음에 비슷한 말로는 월세 사는 사람들을 월세거지. 예.
전세 사는 사람들을 전세거지. 야. 이렇게 일컫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받아. 실제로 이게 더 문제는 열받아. 초등학생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보도가 된 걸 봤거든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네. 이런 이야기가? 네, 근데 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제 아이도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또 배우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네. 야, 심각하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네,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께서 맞춰주셨는데요. 네. 초아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뭐 사실 그냥 이걸 문맥을 보면 자동 손절하고 있어 주식 시장 침체 주범이 되고 있다 사실이니까 예.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는 그 2번에 신용불량자가 잘못된 건가? 약간 2번이 조금 헷갈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안 법에서요. 써요? 네. 2004년 7월에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건 뭐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혹은 금융채무를 연체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신용불량자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2004년이 없어졌는데 저는 최근까지 어떤 미디어나 네. 이런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손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손절이라는 말 자체는 네. 주식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워낙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주식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사람 사이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주식에서 쓸 때야 주식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예.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희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주식 팔듯이 딱 끊어버린다? 나에게 이해관계에서 좀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는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역시 그렇죠. 내고왕답네요. 그게 아니라 사용했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때요? 또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결혼할 때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품절남, 예? 네. 품절녀 맞아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런 표현 맞아요. 어떤가요? 뭐 대문짝만하게 막 기사 나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데 팔렸다 이러니까 좀 슬퍼지죠. 게다가 결혼을 팔고 사는 거에 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결혼이 팔고 사는 걸까요? 아니죠, 약속이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좀 뭔가 적절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